스토캐스틱이 단타에 적합한 이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짧은 구간에 매수 매도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을 때 스토캐스틱은 여기서 첫 번째 진입 타점이 나옵니다. 반면에 RSI는 안녕하세요, 0.1%입니다. 오늘은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일정 기간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범위 내에서 현재 가격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멘텀 보조 지표입니다. 스토캐스틱의 구성 요소는 %K선과 %D선으로 구성이 되며 %K선은 현재가의 상대적 위치를 민감하게 반영하며 %D선은 %K선을 평균 낸 값으로 신호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아래 보이는 선이 스토캐스틱입니다. 파란색의 %K선과 빨간색의 %D선으로 구성이 되며 파란색 선이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급격한 꺾임이 많습니다. 반면에 빨간색 선은 조금 더 부드럽게 따라가며 파란 선을 뒤따라 움직입니다. 또한 기존에 강의했던 RSI와 마찬가지로 80 이상의 과매수 구간과 20 이하의 과매도 구간으로 구성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기본적으로 533 세팅을 사용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833 세팅을 즐겼습니다. 이유는 실전에서 여러 수치를 대입해 봤을 때 533은 너무 빠르고 급격한 변화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에 반해 833이 비교적 느리지만 비교적 효과적인 타점을 보였기 때문에 833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스토캐스틱의 기본 해석법입니다. 80 이상의 과매수 구간과 20 이하의 과매도 구간에서 매도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있고, %K와 %D의 크로스 시점을 이용해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의 과매수 구간은 80 이상의 구간으로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머지않아 하락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면 가격이 많이 내렸다는 신호로 조만간 상승으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에 맞는 진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K와 %D선의 골든 크로스는 기본적으로 매수 타점을 의미하며 데드 크로스는 기본적으로 매도 타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스토캐스틱은 추세 지표가 아닌 오실레이터로서 추세를 탐지하는 기능은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맹목적인 과매수, 과매도 또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의 교차 신호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이나 MACD 등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보조지표와 함께 결합해서 사용할 때 그 위력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배웠던 RSI에 비해서 스토캐스틱이 단타에 적합한 이유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빠른 반응 속도입니다. 스토캐스틱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짧은 구간에 매수 매도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지표가 RSI입니다.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RSI와 스토캐스틱 모두 과매도 구간에 내려갔을 때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스토캐스틱은 여기서 첫 번째 진입 타점이 나옵니다. 반면에 RSI는 한참 뒤인 이 부근에서 진입 타점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스토캐스틱이 훨씬 빠른 신호를 제공해 주었으며 크게 먹을 수 있고 손절 폭도 훨씬 짧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토캐스틱은 짧은 구간에 매수 매도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패턴을 만든다는 점이 RSI와 조금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RSI에 비해서 스토캐스틱의 진동폭이 좀 더 일정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예측성과 재현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RSI는 규칙이 없이 올랐다 내렸다 가격과 함께 심하게 움직입니다. 그에 반해서 스토캐스틱은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클이 나올 때 꺾여서 이제 내릴 것 같다 했을 때 매수했다면
여기서 이익 청산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다시 내렸다가 아래에서 꺾일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온 RSI에 비해서 스토캐스틱은 비교적 완만한 일정한 사이클을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신호 구조를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스토캐스틱의 경우 %K와 %D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RSI는 기본적으로 한 개의 선으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권 외에는 눈에 띄는 진입 신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스토캐스틱은 과매도 구간에서 위로 올라올 때의 골든 크로스, 그리고 과매수 구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의 데드 크로스를 진입 신호로 또는 청산 신호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토캐스틱의 실전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과 지지 저항을 활용한 매매법입니다. 스토캐스틱의 반전 신호를 지지선이나 저항선 돌파 실패 여부와 결합하여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전략입니다. 해당 차트에서는 눈에 띄는 지지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과 저점이 연결되는 지지선, 그래서 가격이 내려왔다가 이전 지지선 돌파에 실패하고 올라갈 때, 이때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 내려왔다가 다시 과매도권 위로 상향 돌파되는 이 시점이 바로 매도 시점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을 골든 크로스와 헷갈릴 수 있는데 골든 크로스 신호가 아니라 파란색 %K 선이 20 아래로 내려왔다가 20 위로 다시 올라가는 그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하게 됩니다. 이 매매법의 장점은 구간 매매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박스권이나 눌림목 등 특정한 지지, 저항 이런 채널에서 박스 상단에서도 돌파 실패하고 이전 고점 돌파 실패하고 꺾일 때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 80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시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되겠고, 반대로 아래쪽 채널 하단 지지선 돌파 실패 시 꺾여 올라갈 때 아래에서 올라가는 시점에 매수하는 이런 전략인데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장점으로는 손절매 폭이 상당히 짧게 나오고 기대 이익이 크다는 장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단점이라면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판단이 사람마다 다른, 즉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돌파의 흐름을 잘못 예측해서 지지하는 줄 알고 진입했다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존재를 합니다. 이번에는 스토캐스틱을 활용한 매매법 중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히든 다이버전스를 활용한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격이 하락하는데 지표는 오히려 상승하는 이런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히든 다이버전스는 가격이 올라갈 때 지표가 오히려 밑으로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히든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스토캐스틱 보시면 저점이 여기 있고요, 스토캐스틱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 위에 저점은 여기 있고요, 스토캐스틱은 여기 있습니다. 그 위에 저점은 여기 있는데 스토캐스틱이 오히려 저점이 내려갔죠. 저점이 높아지다가 갑자기 한번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바로 히든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때 히든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K선과 D선의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를 매수 시점으로 하게 되고요. 직전 저점 아래에다 손절을 잡아주며 이익 실현은 적당히 1.5 또는 2배 정도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 구간에서도 히든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점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갑자기 스토캐스틱의 저점이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히든 다이버전스입니다. 이전 저점에 비해서 저점이 확 낮아졌죠. 반면에 가격의 저점은 이전 저점보다 오히려 올라갔죠. 자, 이때 스토캐스틱의 %K와 %D선의 골든 크로스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 되겠고요. 직전 저점 아래에다 손절 잡아주고 이익 실현은 1.5 또는 2배 정도 잡아주게 됩니다. 이 매매법의 장점은 추세를 추종한 지표가 급격히 떨어지는, 즉 극단적인 조정에서 매수한다는 점에서 손익 비율이 크게 나올 수 있고 또한 성공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진입 기회가 자주 오지 않으며 사람에 따라서 주관성이
내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토캐스틱과 200일 이동평균선을 조합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일 이동평균선은 상당히 장기적인 그런 추세를 보여주는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해 있을 때는 매도 타점을 노리게 되고요. 반대로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 위치했을 때는 매수를 노리게 됩니다. 진입 타점은 가격이 200일 아래에 위치해 있을 때 매도를 노리게 되는데 스토캐스틱이 80선 위, 즉 과매수권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80선 아래로 내려가는 이 지점, 바로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다른 구간도 역시 동일합니다. 80선 위로 올라갔다가 80선 아래로 다시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 매도하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매도하게 됩니다. 손절은 직전 고점 위에다가 잡아주고 손익비는 2대 1 이상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이 매매법의 장점은 추세를 추종하며 거기에 가장 극단적인 타점을 잡는 개념으로서 매우 효율적이며 손익비가 크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횡보장에서는 진입 기회가 적으며 추세가 약하거나 막 시작된 구간에서는 진입 타이밍이 다소 늦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전략은 스토캐스틱과 MACD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결합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스토캐스틱의 민감한 반전 신호, 그리고 MACD의 추세 확인, 그리고 200일 이평선의 필터를 결합한 승률이 높은 실전 복합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동평균선과 스토캐스틱만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다소 느린 신호를 제공하지만 MACD까지 필터링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확실하고 강력한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진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만 노리게 되고요.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만 노리게 됩니다. 이때 가격이 위에 있고 스토캐스틱이 2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20선 위로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MACD와 시그널선이 골든 크로스 되는 이 시점에서 진입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스토캐스틱만 보고 진입했을 때보다는 조금 늦은 신호를 제공하지만 3개의 보조지표가 모두 다 한 가지 신호로 일치될 때 진입한다는 점에서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한 진입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매매법의 장점은 3가지 지표가 동시에 맞아야 진입한다는 점에서 승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며 추세, 모멘텀, 반전 시점을 모두 반영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중장기 보유 전략에도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진입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호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늦은 신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초기의 급등락 구간은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번엔 스토캐스틱의 주의사항입니다. 첫째로 스토캐스틱을 단독 신호로 섣불리 진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토캐스틱은 오실레이터로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 등과 함께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 횡보장에서는 신호가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추세장이 아닌 박스권에서 스토캐스틱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잦은 크로스 신호로 인해서 오히려 매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장이 아니면 패턴 매매 또는 다른 지표와 병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스토캐스틱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만 보지 말고 과매수, 과매도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캐스틱은 모멘텀 지표로서 단순하게 진입 타점을 잡는 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추세를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세 지표인 이동평균선 등과 함께 병행하며 추세를 먼저 확인하고 추세 방향 쪽으로만 진입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0.1%였습니다. 감사합니다.